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 책을 거의 이제 쓴 데 걸린 시간 한 달 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한 달이라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지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책을 써보셨으니까. 예.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저하고 조금 비슷한 지점이 뭐가 있었냐면 네. 일단은 구어와 문어의 싱크로율이 높으면 글을 쓰는 게 좀 쉬워져요. 그래서 네. 더 속도가 예. 나는 것도 예. 있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책을 10권 가까이 썼기 때문에 뭐 개인 저서는 한 8권 되고 공저로 치면 한 너댓 권 더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책을 쓰는 노하우가 있죠. 그럴 것 있죠. 같아요. 일단 근데 10권 넘게 예. 근데 한 쓰셨으니까. 대표님은 책을 처음 써본 것에도 불구하고 되게 빨리 쓴 거예요.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놀라운 일인데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면 저는 책을 쓸 때 50%는 말로 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어플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을 써야지 하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쓰는 게 아니고 뭐 산책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 보통 그럴 때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요. 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으면 좋은 생각이 나다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렇게 좀 자투리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저는 핸드폰에 바로 녹음을 해요. 그렇군요. 그럼 그걸 바로 텍스트로 풀어요. 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살을 좀 붙이면 돼요. 필요한 자료 같은 거 붙이고. 그래서 저는 책을 한 50% 정도는 구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구어와 문어를 싱크로를 맞출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그렇죠. 그리고 저와는 또 다른 노하우인데 한 대표님한테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 네. 그러니까 본인은 핸드폰으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예, 그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쓰시는. 그러면서 그렇군요. 한 가지 노하우를 얘기하는 것이 네. 핸드폰으로 쓰니까 장점이 문장이 짧아지더라. 문장이 짧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호흡이 빠른 거죠. 호흡이 빠르니까 긴장감 있게 읽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한동훈 대표도 참,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참 붙이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붙여보면 그냥 요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진짜 요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X세대잖아요. 정치인분들은 요즘 사람이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진짜 옛날 사람이라고 붙이기가 더 쉬운 것 같거든요. 예, 뭐 그게 네. 꼭 나이로 가르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면 네. 아까 이효령 전 장관님 네. 말씀한 것처럼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네. 내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런 거를 좀 대중과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매우 정치인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더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대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계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나서의 그 전후 상황의 이야기,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제 답을 할 때는 좀 다른 질문을 받았을 때와는 달리 좀 머뭇머뭇한다던가 생각이 좀 잠긴다던가 말이 끊긴다던가 그런 현상들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담의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은 대담할 때도 비슷했어요. 그래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스마트하고 네. 또 이제 좀 똑부러지고 그렇죠. 그런 인상인데 네. 실제로 보면 인간적인 면도 좀 많아요. 많고 아무래도 대통령과의 인연이 오래됐고 그리고 그게 물론 사적 인연은 아니지만 네. 오랫동안 이제 같은 직장 뭐 검찰도 직업이니까 네. 같은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는 또 수많은 어떤 기억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이 컸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공적인 아웃풋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공적인 관계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과 사가 좀 얽혀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윤한 갈등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역시도 뭔가 감성적인 거에 얽혀서 이 사안을 바라봤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정치권도 그렇고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007년, 8년, 9년 뭐 이럴 때 그때가 새누리당이 아니고 한나라당 시절이죠. 한나라당 시절에. 한나라당 시절에 이제 국회 출입을 했었고 뭐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서는 이제 청와대 출입도 잠깐 했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보면은 기자들이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만나서 뭐 취재를 하거나 뭐 같이 식사를 하거나 하면서 선배라고 불러요, 보통. 선배. 기자분들하고 정치인분들. 선배라고 불러요. 그래요? 선배라고 부르고 뭐 조금 친해지면 그냥 형님 동생 합니다.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빨리 친해집니다. 효과적으로 빨리 친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정치인 입장에서는 기자를 통해서 또 어떤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를 또 조언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생관계가 펼쳐지기도 하는데 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게 만약에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럼 잘못인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인 네, 거고 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동안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직장과 이런 공동체도 가족의 확장의 개념으로 봤어요. 무슨 뜻이냐? 예전에 집들이 같은 거 있었죠. 이사 가면 막 부장님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음식 내고 뭐 심지어 거기서 뭐 밤새 놀고 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요즘엔 뭐 금요일에 회식해도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가족의 확장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일을 할 때도 야 너하고 내가 그동안 안 지가 얼만데 우리 관계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의 생각을 많이들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사회가 점점 이제 합리화되고 선진화되면서 공과 사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서로 침범되면 싫단 말이에요. 내 개인 시간에 누가 일을 시키면 싫잖아요. 네. 반대로 일할 시간에 개인적인 걸로 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정치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민간 영역에서 기업이나 이런 섹터에서는 그게 당연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이제 정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 부분이 좀 빨리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을 요약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이 100% 맞다고 봅니다. 공사 구분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뭐 한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지점들도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뭐 세상이 변화해가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의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부분이 한 대표에게 좀 심한 좀 비난과 이런 것들로 간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지점인데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정치 또 정치인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서 어쩌면 세대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시대에 맞는 사람, 즉 우리 MZ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조금 연식이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매우 중요하죠. 네,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역시도 한동훈 대표가 이런 갖고 있는 기본적인 뭐 생각이라던가 뭐 이런 그 철학이 좀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멀리 있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 가까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점을 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가 예전에 백악관에 있을 때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이제 A컷 말고 B컷 사진인데 언론에 공개는 안 되고 이제 나중에 공개한 사진인데 보면은 그 백악관 집무실에 어린아이가 왔는데 어린아이하고 눈을 맞추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네. 팔을 손에 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네.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고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네. 그런 일들을. 네. 그래서 그게 뭐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런 자세가 앞으로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오바마니까 그 생각도 나요. 그 청소부였나요? 이렇게 오바마 터치? 네네네. 예, 그 사진도 좀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런 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네. 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예. 그냥 그 사람에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럼요.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했던 저 사진 얘기하시는 거죠. 또 우리 맞습니다. 감독님이 맞습니다. 예, 잽싸게 또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진을 빨리 찾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보물이에요. 네, 뉴스엔진의 보물 같은 감독님. 고맙습니다.